신천지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과 접촉한 사진이 나왔고요. 신천지가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까지 신설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인데요. 윤재천 씨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신천지 활동은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탈퇴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05년 봄에 입교하여 음, 2024년 9월까지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하셨군요. 예, 네네. 예, 그래요. 그럼 혹시 탈퇴하시기 직전에 어떤 직책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저는 과천교회 인덕원 센터 원장을 아, 역임했었습니다. 원장이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대선 직전에 외교 정책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국은 선거 개입을 위한 그 조직 아니었느냐? 네,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외교 정책부에서 실제로 그 신도들의 그 정당 가입을 권유, 독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 2022년 1월 18일 예. 총무인 고동환이가 외교정책부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2월에 공지하고 12지파에 그 12명을 다 태워라. 음. 그렇게 했습니다. 지파별로도 외교 정책부를 만들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2월 예. 달에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2년 당시에는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음. 그 코로나 사태 팬데믹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예. 이 조직을 창설했거든요. 아.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밀어서 예. 그 신천지 교주의 그 재판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음. 신천지의 그 교인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요. 네네. 그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외교 정책부가 아니라 섭외부였다고 제가 이제 보도에서 봤는데요. 네네네. 그 섭외부였다가 외교 정책부로 확대 개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바꾼 게 그러니까 대선 직전이었고. 네네. 그러면 코로나 때 섭외부는 그럼 코로나 때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섭외부는 기존에 있었던 부서였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부서고. 네네. 외교 정책부라는 것은 그 음, 목적이 음. 비공개 대외 협력 업무 대외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예예 그 만들어진 조직이고 대선 예. 직전이고 아니 코로나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외교 정책부의 이런 어떤 그 권유 내지 독려에 따라서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건데 그 가입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제 오픈된 확인된 사항은 네. 광주에 그 10,000명 정도가 입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확인이 됐고 광주라는 게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아니 호남 광주 호남 말씀이시는 네, 거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신천지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광주에서 했다고 하면은 다른 12지파에서도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게 오픈이 안 된 거죠. 광주에서만 10,000명 정도? 네네. 그럼 12지파라고 하면 그냥 단순 산수 수준만 해도 10만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그 사람들이 바로 대선을 그 코앞에 두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전서부터 이만희 총회장은 네. 그 굉장히 예, 보수적이었었어요. 예.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박정희, 이회창, 예. 박근혜, 이명박 등등 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예. 보수 후보를 지지하라고 독려하는 분위기를 다잡고 있었어요. 이만희 음. 총회장, 교주 이만희가. 예. 예.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거부했다는
네. 말이 공공연하게 신천지에 돌아서 예. 신천지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음.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네네. 그 암암리에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지만 음. 신천지가 그 신천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음.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 외교정책부라고 하는 부서가 신설이 된 게 2022년 2월이잖아요. 1월 28일, 2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제 외교정책부가 만들어진 건데,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신천지 세력 때문에 졌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럼 경선 때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외교정책부를 통한 그러니까 집중적인 당원 가입이 네네. 대선 직전이라 훨씬 그 전으로 거슬러 근데 그때는 외교정책부는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그 암암리에 그 모든 선거에 개입하려고 네. 보수 정당에 가입하라는 그 분위기와 지시는 그 전부터 있었다. 예예예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런데 이제 그 외교정책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독려하고 권유하고 유도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네. 여기 윤석열 후보를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군데요? 요새 그 유튜브로 많이 나오는 예. 그 이희자를 통해서 아, 근우의 이희자를 통해서 예. 그 요새 저도 그때 요새 와서 저도 확인됐지만 이영수라는 사람도 통해서 음. 많이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CBS 노컷 뉴스가 엊그제 사진 한 네네. 장을 공개를 했잖아요. 윤석열 네네. 대통령과 함께 그러니까 찍은 여성이 그 단체 근우의- 회장인 이모 씨다. 그게 바로 네네. 이희자 씨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이희자 씨는 그 이만희 교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이희자 씨는 근우의 이희자 회장은 저기 신천지 성도예요. 예. 저희도 요청하면은 저희가 신천지 성도라는 그 자료와 음성 파일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천지 성도입니다. 이희자 회장이 네네네. 예. 그래서 그걸 관련 입증할 수 있는 그 무슨 녹취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 이희자 회장이 이만희 교주의 뜻을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한테 전달한 중간 가교 역할을 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 있잖아요.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하나의 영매다. 대통령 네네.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라고 조언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는데 네네네. 혹시 전성배 씨와 신천지 사이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건진 법사가 신천지 행사에 네. 많이 여러 번 초대돼서 내빈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내빈으로 혹시 뭐 사진이나 혹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동영상이나 그런 게? 예, 그런 것도 원하시면 자료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2중 3중으로 그 이만희 교주 입장에서 2중 3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 통로를 개설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도 있고 네. 이만희 교주의 보수 성향도 있는 거고 그 내면적인 원인에는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앙심도 더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